생각해 봅시다. 우리에게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?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. 제가 과거를 조사하잖아요. 뭐 천공은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다 구라입니다. 미래를 예측하는 건 대부분 다 틀려요. 왜?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. 그 현재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다.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참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거는 크게 보면 인류 문명사를 말할 수 있고, 작게 보면 100년, 지난 100년을 볼 수 있고, 조금 더 작게 보면 독재시대 이후만 볼 수도 있고, 또 작게 보면 한 10년 어간을 볼 수 있습니다. 10년 어간의 핵심 이슈가 뭡니까? 문재인 정부죠.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과거에 몇 년을 쭉 훑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하는 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거짓말을 묵인했다는 점, 이것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입니다. 거짓말을 묵인했다는 점이 오늘날 온통 사회를 거짓말 투성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. 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 변한 겁니다. 누가 거짓말을 묵인했다는 겁니까?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그 센 거짓말을 묵인한 사람이 누구예요? 그것을 묵인하도록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. 그게 김종민이야, 김종민. 다 보았지 않습니까? 뉴스타파에 다 나왔던 일이에요. 생생히 나왔죠, 생생히. 윤석열의 센 거짓말. 그거를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굽니까? 임명권자가 누구예요?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누구냐고? 문재인 아냐?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지금 온통 거짓말 투성이가 됐잖아, 나라 전체가. 두 번째, 경중 완급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다는 점.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, 이 사람인.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는 경중 완급을 몰라.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이 안 돼, 전혀.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. 검찰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.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랬잖아, 본인이. 그럼 그걸 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본인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, 내가. 조국을 장관을 시켰으면 자기가 시킨 장관 아니야. 그러면 내각이 한 팀이 돼 있어야 되지. 어떻게 각각 뜯어먹기를 하냐고. 거기도 각자 도생한가? 장관들이? 리더십의 리을자를 몰라, 리을자를.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의 과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? 대통령이? 장관들을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잘못하는 애들. 내가 오늘 인권선언 얘기한다 했잖아요. 세계 인권선언에 나오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이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. 아니,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고.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, 무엇이 중요한지.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얘기야. 내가 독일 가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이게 뭐지? 이게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, 우리나라에서. 인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, 인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약자에 관한 문제였어. 소수자에 관한 문제, 이 장애인에 관한 문제,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,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문제, 이런 약자에 관한 문제,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문제, 이런 약자에 관한 문제지 멀쩡한 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인권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았어.
그런데 그와 전혀 인권과 전혀 다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거 뭐냐. 그래서 내가 독일 애들은 이걸 중요시 여겨요. 인사조직하는 사람들은. 그래서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판 거야. 그래 내가 이해해야 내가 시험을 볼 거 아니야. 시험을 쓰려면 대학 노트로 10장 이상 12장 16장을 써야 되는데 그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. 이게 칸트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인사조직론이 인간에 관한 문제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. 경주 왕급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던 거야.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개념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쓱쓱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. 이 바보 같은 일이지. 그러니까.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. 윤석열이 뭐 하던 사람이냔 말이야. 뭐 하던 사람이야.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 아니야.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. 윤석열이 손 댔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.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. 국정 운영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. 내각을 한 팀으로 만들지 못해. 팀으로 만들 생각도 없고 팀으로 만들 능력조차 없어. 더 말은 뭐래. 이낙연은 당 대표를 하면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해. 인류 문명사까지 갈 것도 없어.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진짜 등신 같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떠냐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. 현재.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모르는 거야.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죠?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. 반성한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.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는데 민주당이 이낙연 하나 출당시키질 못해. 이낙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민주당이? 반성이 없어. 반성이.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거야. 내 질문은.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어요. 야, 이 사람들아 최강욱이 암컷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어? 나 이렇게 등신 같은 애들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. 민주당을 이 꼴이 이빠가사리 정당으로 만든 애가 누구냔 말이야. 왜 과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지? 문재인 이낙연을 출당시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끝나는 거야. 누가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냐 말이지. 똑같아.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얘네들이. 송영길이 싸우는 거 봤어? 송영길이 싸우는 거? 왜 그렇게 못 싸우냐고 너희들은. 정당이 조직 아니야. 조직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. 전부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어. 개인기에. 왜 조직을 만들어? 개인기에 의존하려면.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.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.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이 민주당에 그런데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. 문재인, 이낙연 이런 애들을 왜 출당을 못 시키냐고. 망가뜨린 걸 봐. 민주당을 망가뜨린 게 누구냐고. 정당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없어 얘네들도.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. 국힘당 까고 윤석열 까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?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정당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. 이재명은 좋아. 이재명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. 누구의 피해자야? 누가 피해를 줬어? 문재인에 의해서 희생됐잖아.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재명이 피해를 봤다는 것 내가 알아.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지. 당연히. 중립적 기구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왜 정당이 이렇게 빠가사리 정당으로 변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뻔한 것을 왜 안 써놓냐고. 그걸 문서로 써놓고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. 무슨 짓이야 이게. 좀 떠드는 학자들이 많아. 정치학자들도 있고 사회학자들도 있고 경제학자들도 있고 좀 많으냐고. 그 사람들한테 해서 무엇이 문제다. 누가 이런 짓을 했다. 미래가 참담하다는 거야. 미래가 참담하다고.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. 당의 정체성도
중장기적인 비전도 전략도 보이질 않아.